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 선생님의 유구이용 코너입니다. 윤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뭐 5개월 정치가 엉망이라가 예. 총선이 지금 영 신경을 못 쓰고 있죠, 다들요. 근데 그 지금 문 정권이 싫은 사람들이 이제 빨리 총선을 통해서 문 정권이 심판을 좀 받았으면 하는데 문제는 미스테리가 아직도 민주당이 한국당에 비해서 여러 조사에서 월등히 지지율이 지금 앞서 있다는 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현상에? 자유한국당이 대안이 되지 못한 거죠. 예. 민주당은 싫은데 촛불 광화문에도 촛불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10월에 촛불이죠. 초를 안 켰을 뿐이지 10월 광화문 함성이 민주당이 싫고 문재인이는 싫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 자유한국당이 저 대안이 되냐. 거기에 대한 아직 불신을 좀 씻어주지 못한 거 아닌가. 그래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중도층들이 아직은 움직이지 않는 게 자유한국당 쪽으로 좀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제 리더십 문제가 좀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 황교안 대표 쪽에 그 탄핵을 어우르는 그 정리하고 쇄신할 건 하고 좀 가야 되는데 너무 좀 여태까지 헛발질이 또 많이 했어요. 퍼스트 트랙 그 뭐 인센티브 준다든지 공천 가산점 준다든지 뭐 조국 나갔다고 자기네들끼리 표창장 주고 뭐 이런 모습, 그런 모습들이 좀 감점이 많이 돼서 그런 원인이 된 거 아닌가.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저는 가장 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조금 전에 발표된 갤럽 조사를 보면 문재인 지지율이 갤럽은 45. 이제 지난주부터 또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제 부정이 47. 자,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41. 한국당이 23. 정의당이 7. 바른당이 5.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갤럽 조사로서는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무려 18%가 거의 2배죠, 2배. 제대로 했으면은 지금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위치가 바뀌었어야 돼요. 자유한국당이 2배가 많은 게 정상이죠.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정당 투표는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민주당이 41, 한국당이 25. 여기서도 격차가 커요. 그래서 물론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저도 액면 그대로는 전혀 믿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실제로 그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 정당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론조사의 불신 정도를 감안하고라도 그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건 사실이죠. 저 뭐 문재인 지지율은 저는 거품이 좀 많다고 보고요. 이번 주에도 뭐 리얼미터에서 올리면 갤럽이 좀 낮추고, 서로가 뭐 또 연락하고 다음 하는 주에는 것처럼 갤럽이 좀 낮추면 리얼미터가 또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역할 분담한 것처럼 사실 뭐 투명성은 여론조사에 많이 떨어집니다만은 그만큼 또 한쪽 면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이 그만큼 저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 아닌가 싶어요. 지금 통합하더라도 다른 때 같으면 통합하면은 좀 신선했잖아요. 이게 통합이 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그거는 저는 다른 원인도 많지만 통합이라는 거는 과거 DJ 비연합이나 YS대 3당 통합이나 톱다운이거든요. 윗사람들끼리 밀실에서 윗사람하고 어느 정도 측근들하고 얘기된 다음에 그 다음에 기구로 띄워가지고 추진하잖아요. 실무진들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황교안, 유승민, 뭐 우리 공화당은 윗선에서는 별로 만난 적이 없고 전화 통화만 뭐 어쩌다 한번 하고 그렇습니다. 실무 기구를 3개 만들어서 한쪽은 우리 공화당하고 협의하고 한쪽은 유승민 쪽하고 협의하고 한쪽은 시민단체하고 협의하고 실무 기구한테 맡겨가지고 그게 될 일일까요? 저는 타업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원칙적으로 합의 보고 큰 것만 합의 보고 이게 밑에 실무진들이 가져와라. 예, 디테일한 거 협의해서 가져와라. 이거가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리더는 결제하는 자리가 아니라 결단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결제하고 결단하고 다릅니다. 결제는 밑에서 보고 올라온 거 도장 어디다 찍어 사인 어디다 하고 찍는 게 결제고요. 결단은 전체적인 판을 읽고 유불리를 떠나서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 있다잖아요. The box stops here. 예.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내 책상에서 끝난다. 그런 정도로 황교안 대표가 이건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리고 내년 1월까지 협의한다? 예. 지금 그렇게 오래 기다릴 시간이 되나요? 저는 11월 말에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참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11월 말에 끝내고 안 되면은 빨리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 예. 아니에요? 근데 1월까지 기다리고 그럼 2월 달에 뭐 저 음력 설 지나고 하다 보면 금방 총선입니다. 너무 좀 한가하게 저 공무원 발상이 아닌가 싶고요. 예. 또 한쪽은 저는 통합 추진하고 한쪽은 쇄신하고 예. 투 트랙으로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예. 통합 끝날 때까지 쇄신 안 하고 기다리고 언제 또 해요? 경부 고속도로 건설하면서 한쪽은 현대 자동차 만들었잖아요 옛날에. 예. 예. 양쪽을 해서 같이 막 가야죠. 예. 근데 너무 한가하게 통합만 지금 내년 1월 달까지 쳐다보고 있다. 좀 너무 한가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도권의 정당 의석수가 지금 지역구가 122개다라고 네, 지금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122개의 수도권이 사실상 이제 네. 호남의 의석수, 네, 그다음에 이제 영남의 의석수 이제 네. 이렇게 빼고 나면 네. 사실상으로 이제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네. 수도권 의석수다라고 네. 봐야 되고 네. 뭐 충청도나 강원도, 제주는 얼마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좀 적죠. 네, 그렇게 보면 지금 지역구가 253개인데 예. 그 중에 이제 122개가 수도권이라면 네. 수도권이 거의 절반에 절반이죠. 가까운 네, 의석수가 지금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호남에는 거의 네. 민주당 쪽이 뭐 다 이길 것 같고, 그렇죠. 뭐 네. 호남에서는 과거에 이제 뭐 국민의당이나 이런 세력이 네. 많이 약해져 버렸잖아요.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네. 뭐 거의 석권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고, 예. 또 영남에서는 이제 TK는 뭐 보수 진영에서 거의 석권할 거고, 그렇게 봐야죠. PK는 일부는 조금은 셀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렇지만 지난번보다는 좀 많이 얻을 거라고 네, 봅니다만은 이제 결정적인 싸움은 강원도하고 충청, 제주에서는 한국당이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군데서는 한국당이 좀 진다고 보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결정적인 승부처는 이 수도권에서 네. 어떻게 되느냐가 그렇죠. 승부처가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외부 수치상으로 보면 뭐 18%를 진다. 네. 설사 10%를 지고 있대도, 네. 아니 절반인 9%를 지고 있대도 갤럽 조사에 네. 사실은 수도권에서 선거 결과는 한 7대3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보통 4.5 해서 여론조사 5차 네. 이상을 지고 있다고 네. 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난다고 봐야죠. 예. 네.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도 훨씬 2배 가까운 수치로 지고 있다 이러면 거기에 거품이 포함되어 있는 걸 뺀다 하더라도 네. 지금 수도권에서 현재 상황으로 무슨 한국당 스스로가 이길 수 있는 네. 어떤 바람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게 전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예. 옛날에 야당은 바람으로 선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 자기 희생, 예. 물갈이 이런 거잖아요. 예. 지금 오히려 민주당이 저 자기 희생 더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여기 뭐 자유한국당은 뭐 유민봉 의원 비례대표 한 명 정도요. 예. 나머지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좀 신선한 감을 좀 못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특히 수도권에서는 결국은 탄핵이 또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예.
탄핵에 대해서 뭐 유승민 의원이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했는데 탄핵에 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나는 게 최고의 불상사가 아닌가. 거기에다가 문재인 정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박근혜 카드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볼 때 1월 달에 석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석방할 거예요. 뭐 사면을 하든지 형 집행정지라든지 뭔가 해서 한번 또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또 뭔가 메시지를 내겠죠. 탄핵이라든지 뭐 이런 쪽. 그럼 상당한 또 영향이 또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는 자유한국당이 광화문 집회가 말로 찬스였다면은 지금은 말로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앞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딜레마는 유승민을 안으면 네. 우리 공화당하고는 네. 헤어져야 되고 그렇죠. 우리 공화당을 안으면 네. 유승민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네, 네. 이제 그 부분에서 황교안은 사실상 말로는 이 협상 대상에 네. 우리 공화당이라는 부분을 넣었지만은 네. 실질적으로는 유승민을 안으면서 저 부분을 이제 포기하겠다. 네. 왜냐하면 그건 뭐 크지가 않다 지금으로 이렇게 보겠죠.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물갈이 하려고 하게 되면 뭐 물갈이도 제대로 안 할 거라 봅니다만 네. 어쨌든 네. 있는 사람을 20, 네. 30%는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뭐 또 자기 사람도 넣는 네. 거니까.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또 우리 공화당으로 공화당 간다고 봐야죠. 가겠습니까? 그게 가장 큰 딜레마죠. 네. 지금 박찬주 대장 그 뭐 홍문종 그 우리 공화당에서 벌써 전화해서 우리한테 오기로 했다고 하잖아요. 그 박찬주 대장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자유한국당에 안 가고는 받아주네. 싶은데 마음의 고향은 우리 고향이다. 마음의 고향은 우리 공화당이다. 그 양반은 저기 뭐 사성 장군이라더만 네. 정치를 들어오기도 전에 답이한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저렇게 우유부단하고 저런 이미지가 굉장히 좀 약한 것 같고 또 기자회견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말에 대해서 자신이 없잖아요. 그죠? 뭐죠? 삼천교육대. 삼천교육대. 그 얘기를 왜 해가지고 평지 폭발을 일으키죠? 나는 뭐 그냥 과거 공감병 갑질에 대해서 그때 당시는 그게 관례고 했지만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좀 적절치 못한 점이 많다. 뭐 이 정도 한마디로 넘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법을 근데- 떠나서 네, 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그렇죠. 관행을 내가 그렇죠. 좀 깨닫지 못하고 네.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건 내가 그렇게 하면 잘못했다.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네. 망신을 당한 것은 내 잘못을 훨씬 뛰어넘는 그렇죠. 범죄였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되는데 근데 뭐 청와대 가면 대통령이 따냐 그런 얘기 뭐하러 해요. 물론 뭐 청와대 가면 대통령이 안 따죠. 예. 그래서 공관병도 사실 대장이 따는 감은 아니죠. 하지만 국민들의 젊은 사람들의 그 통념이나 이런 거를 볼 때 그런 게 좀 너무 꼰대스러운 거죠. 그러면 감 딴 거는 그러면 딴 사람한테 줬냐? 뭐 이렇게 또 나오겠죠.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그러면 군인이 사성장군 출신이 네. 박찬주밖에 없냐? 그렇죠. 좋은 사람 많은데. 네, 수탁에 있는데 왜 하필이면 박찬주냐? 보통 저런 사람은 네. 잘잘못을 떠나서 뭐 저렇게 해서 좀 나왔으면 네. 어쨌든 거기에 법을 넘어서 네. 도덕적으로 좀 심했다라는 부분이 그렇죠. 있다는 걸 본인이 인정하고 네. 그 다음에 한 어디 가서 한 3, 4년 좀 그렇죠. 봉사활동하고 네. 좋은 일 하면 네. 나중에 평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때 나와야든지 네. 아니면 뭐 그냥 더 큰 험한 꼴을 안 겪은 게 다행이라 생각하고 네. 인생을 잘 정리해야지. 네. 금방 저렇게 됐다가 마치 문정권에 의해서 탄압만 받으면 그게 도덕군자입니까? 그렇죠.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보수 바닥에 좀 환멸을 느끼는 네. 거는 문정권에 탄압을 받으면 마치 위대한 사람처럼 그거 안 되죠. 받아들이는 지금 많은 보수의 인사들이 그런 발언을 네. 막 하고 있어요. 과거 지향적이죠. 네. 미래를 보고 가야 되잖아요. 네. 네. 문재인 정권이 과거를 겨눠서 적폐청산했다고 해서 공화당도 자유한국당도 또 과거로 돌아가서 적폐청산한 걸 또 적폐청산하려면 그 과거의 뒷받침이죠. 그래서 중도 강화해야 되고요. 과거보다 미래를 봐야 되고 기득권층보다 청년들을 좀 봐야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기자 들어가는 거 3가지를 깊이 해야 된다고 봐요. 뭡니까? 기득권, 기성세대의 기, 또 하나는 기독교, 기. 좋은 말씀. 기독교는 저도 뭐 크리스찬이고 집사람 따라서 저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의 종교 생활은 신앙 생활은 존중해 줘야 돼요. 예. 하지만
공적인 일에 자꾸 그 연줄이 돼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 그 말씀이 중요한 게 왜 저런 사람들을 공천을 다 받았을까? 공천이 아니라 영입을 1차로. 그리고 뭐 1차 영입비를 왜 지금 한다고 할까? 그 전에 자기가 정리해야 될 가치나 기준 정리가 더 먼저일 건데 그런 부분의 의문을 보면 결국 그 기독교와 관련된 인맥을 통해서 박찬주나 거기도 그렇고 또 뭐 정범진 씨인가요? 그 탈원전 뭐 관련 그 교수 그런 분도 다 기독교 인사로 알려져 있죠. 아니 기독교 뭐 훌륭하고 하지만 과거에 YS나 이명박 대통령은 공적인 일에까지 이렇게 깊이 하지는 않았거든요. 사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인재 등용할 때 너무 그런 쪽에 기독교로 관련된 사람들 최고위원들도 그거 많잖아요. 그건 저는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그건 우리나라 카톨릭도 있고 저 불교도 있고 또 여러 지 끌어안아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가 잘못하면 앞으로 갈수록 좀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 범위를 빨리 벗어나고 통 크게 사람을 기용해야 되는데 공무원 출신들, 법조인 출신들, 586 세대들, 또 크리스찬 뭐 그런 범위 내에서 그 사람 고르는 거예요. 또 뭐 신보라 의원 뭐 비서의 남편 이런 사람은 또 젊은 청년 세대라고 또 영입하니까 참신하지가 않은 거죠. 세상을 보는 눈이 좀 황교안 대표가 좀 절실함이 부족한 거 아닌가. 절실함 뭐야? 이순신 장군이 그 할 때 사적생 생즉사라고 그랬잖아요. 죽을 각오로 하면 살고 살 각오로 하면 죽으라고. 또 저 안중근 의사가 그 의거하기 전에 그 쓴 게 있잖아요.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혈서로 견리 사의 견위 수명. 견리 이로움을 보아도 나한테 유리해도 정의를 생각하고 정의를 견리 사의 그리고 또 견위 수명 위기 때는 위태로움을 당했을 때는 수명 내 생명을 바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정말 총선이나 당을 운영하는데 생명까지 바칠 그 절실함이 있는가? 저는 그게 좀 많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공감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많이 떨어지죠. 그런 것도 이 절실함이 부족한 거 아닌가. 물론 갑생활을 오래 해서 검사 생활, 뭐 공무원 총리 뭐 이런 거 했는데 총리할 때도 왜 KTX에 플랫폼까지 차 몰고 갔잖아요. 어디 학교 운동회 하면은 거기 간다도 운동장 가운데 그 트랙까지 차 몰고 갔대요. 또 세종 그시 그 뭐 오정역입니까 뭐 거기에 또 버스 되는데 또 차를 대나. 그러니까 그런 게 절실함이 있으면은 그런 것 빨리 고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절실함이 좀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자, 한국당이 지금 그 조금 전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서청원, 이정현 등그 친박 핵심이라는 사람들 중에 뭐 자기 법적인 문제들이 걸려 있거나 혹시 벼락 맞을까봐 탈당한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수 빅텐트 구성한다면서 이제 이런 이 탈당한 친박들도 다 지금 들르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빅텐트를 만들려면은 기둥이 폴대가 다 크기가 똑같아야지 빅텐트가 되잖아요. 친박 텐트만 자꾸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쇠파이프 철 기둥으로 아주 튼튼하게 친박 기둥은 올리고 다른 뭐 비박이나 저 뭐 다른 데는 그냥 뭐지 저 지푸라기 기둥, 나무 기둥, 솜 기둥으로 하면 그 텐트가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 조원진하고 홍문종이 우리 공화당에 있으니까 친박을 표방하면서 근데 이제 친박으로서 뭐 당 대표나 그 비중을 가진 서청원이나 그 이정현을 이렇게 이제 영입하면 그쪽보다 이쪽이 더 먼저다 있어서 그래서 친박의 표들이 이제 뭐 향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이나 정치적 발언을 하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이제 친박들이 우리 공화당으로 이 박근혜 지지표들이 흩어질까봐 그걸 묶어 놓겠다고 이제 저 사람들을 돌르겠다 이제 이런 계산인 것 같아요. 자기 머리는. 근데 문제는 이제 뭔가 하면 사실은 박근혜라는 자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한 걸 회복하는 문제와 예. 그다음에 지금 총선 대선의 정치를 결합시키는 것은 그렇죠. 저는 좀 위험할 수 있다고 굉장히 보고 있습니다. 위험하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부분이 억울하다 탄핵에 네. 아니면 그 형을 네. 잘못된 부분에서 과도하게 받았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바로 잡는 부분하고 예. 그 부분을 정치로 들고 와서 지금 박근혜 정치를 네. 복원하겠다 하면 그건 지금 어디로 가자는 이야기입니까? 뭐 옛날 탄핵 이전으로 가자는 거죠. 그리고 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면 앞으로 의석을 많이 얻으면 네. 총선에서 네. 다시 정치 재개를 선언하고 네. 다시 대통령 자리를 도전하다는 겁니까? 그게 그 목표에 저는 뭐 잘 몰라서 묻는 네.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궁극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수를 갖기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이냐 미래를 봐야죠. 아니면 박근혜 정치의 이 자산들을 개성하겠다는 거냐. 네. 그러면 현 시점에서 박근혜 정치의 자산이 뭐냐 네. 하는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야지. 대체로 보면 뭔 이야기를 하면 공격을 해서 네. 말을 못하게 만드는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도대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정치 복귀가 목표이냐, 궁극적으로는 대통령 재당선이 목표이냐. 네. 한국의 헌법에 지금 그만둬서 했던 사람이 다시 나와서 대통령 출마할 수 있습니까? 출마는 할 수 있는 거 할수 아니에요? 있죠. 네, 단임제긴 하지만 할 단임제긴 수는 하죠. 있지만 뭐 그게 뭐 현실성은 뭐 없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저 친박당 1중대, 2중대로 나뉘어서 국민들한테 무슨 희망을 주겠어요? 그러면은 다음 총선에서 전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대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무슨 탄핵을 잘했냐 못했냐를 가리겠다라는 부분이 계시면 그건 좋다는 거예요. 가리시라는 건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걸 가리는 부분이 정치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겠느냐. 그렇죠. 또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 공화당의 최종적인 목표와 가치는 뭐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당을 복원하겠다는 거냐. 그 정신은. 네.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과 정치 복귀를 가겠다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미래가 있는 거죠. 예. 예, 거기가 정리가 돼야죠. 예, 그래서 지금 통합하면은 대통합, 안철수 쪽도 포함하고 보수 시민단체까지 포함하고 유승민 뭐 다 오는 게 대통합이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중통합이죠. 탄핵 이전에 새누리당 정도 수준으로 돌아오는 거. 그게 이제 중통합이고 소통합은 이제 유승민계만 이제 합류하는 거. 이게 소통합인데 저는 소통합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도 쉽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냥 도로 친박당 아니에요? 친박당 1중대, 2중대.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무슨 저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유승민 걔가 주장하는 게 세 가지잖아요. 탄핵 인정 안 하고 탄핵의 강을 같이 건너야 된다. 그리고 개혁 보수 기치를 같이 들 사람. 그리고 당을 새로 창당하자. 새로운 집을 짓자. 이건데 탄핵의 강 건너는 거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해결해라. 그거 저 해결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뭐 탄핵의 강 잘못 건너가다가요. 저 수나라가 고구려 쳐들어올 때 살수 청천강에서 떼죽음 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강 잘 건너야 됩니다. 물 낮은데 구명조끼 입고 뗏목 잘 띄워서 건너야지. 저 탄핵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따지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그럼 보수 세력의 정치적 가치를 명확해야 되는데 유승민이 이야기하는 개혁의 가치는 저는 정치를 안 하지만 황장수가 이야기하는 개혁의 가치는 서포 15조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 가치를 실현을 시켜서 정치권에 관철시키자는 입장이에요. 사회운동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유승민은 정치인이면 유승민의 개혁의 가치라는 거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총선 때도 대선 때도 유승민의 개혁의 가치가 뭐였는지 작년 지방선거 때도 전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좀 애매했죠. 안철수의 그 새 정치가 뭔지를 우리가 모르고 끝났잖아요. 그때도 애매했죠. 유승민도 애매했죠. 유승민의 개혁의 정치는 그러면 과거에 1번은 뭐냐고 2번은 뭐냐. 본인이 그러고 왜 대선 이후에 또 지난 지자체 선거에 지금까지 개혁 가치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설파를 안 합니까? 그때 따라 다르고 말만 개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유승민한테 따라다니는 이미지는 이제 그 중도 뭐 개혁 이미지도 있지만 배신자 이미지가 큰 거죠. 그거를
참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제 불신이 갈수록 커진다. 이게 통합에 응하는 것도 유승민이라는 사람도 내년 4월 국회의원 당선되자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수가 없으니까. 뭐 대구 가서는 지금 박근혜 저 감옥에 있는 가장 큰 책임자 중에 하나로 배신자로 지목되고 있고 어디 서울 와서는 뭐 저 유시민 당 이름으로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으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지만은 지금 또 안철수를 끌어내려도 또 아니 총선 전에 움직일 건지도 의문이고요. 움직일 이유가 없죠. 아니 유승민하고 손잡고 하고 싶었겠습니까? 저는 알겠죠.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고. 지난번에 재보궐선거부터 지방선거부터 여러 가지 그 많이 마찰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유승민하고는 이번에 완전히 결별을 하려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레드파 카펫이 좀 깔려질 때 안철수는 마라톤 그만 뛰고 이제 그 테이프에 뛰어들어서 이제 그냥 또 먹습니까? 송기정 선수처럼 이제 월계관 쓰고 이런 욕심이 좀 있다고 봐야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총선 전망은 네. 현재로서는 수도권이 매우 어렵다. 자, 그래서 수도권이 승부의 관건인데 뭐 객관적인 지지율에서도 네. 격차도 크고 네. 또 지금 여권이 네. 청와대 주도로 이렇게 막 쇼를 해가는 부분을 한국당은 그걸 또 여권보다도 못해요. 그렇죠. 여권에 오히려 막 정치공학적인 막 쇼를 내놓잖아요. 하거든요. 뭐 군 모병제까지 얘기 네, 나오잖아요. 모병제까지 이야기하고 젊은이도 이제 군대 안 가도 된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줄이다 군 복무기간 줄이다 18개월까지 줄이잖아요. 예. 논산훈련소에서 입영하고 조금 있으면 바로 저 제대합니다. 18개월이면은 하나도 기술 못 배우고. 근데 이제 모병적으로 바꾸면 이제 군대를 아예 안 가도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개혁을 말하는 유시민에게는 개혁이 안 보이고 뭔지 옛날에 보면 뭐 붕어빵에는 뭐 붕어가 없다가 유시민의 개혁에는 개혁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나도. 황교안의 통합에는 통합이 없죠. 또. 통합이 없고 네. 그래가 보수 주변에서 총선을 앞두고 네. 처절함도 없고 네. 자기 희생도 없고 네. 개혁의 가치도 안 보여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총선을 합치면 이긴다고 맹목적으로만 이야기하고 네. 있습니다. 저렇게 갖고 합치면 이길까요? 오히려 더 분란이 일어나서 국민들한테 더 실망을 주겠죠. 예. 뭔가 좀 치열한 그 내부 토론을 통해서 유승민하고 통합하는 것도 그 간단한 게 아닙니다. 탄핵의 강을 그걸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정말로 우려스러운 거는 네. 기업에서도 보면 민부론을 우려스럽다고 말하는 네. 사람을 여러 명한테 들었어요. 네. 그러면 민부론이 황교안이 발표를 할 때 당 내에서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맞냐라고 이야기를 네. 하는 사람이 좀 있고 네. 그래야 되는데 누구 하나 황교안의 민부론을 네. 한국당의 의원들 110명이 이 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토론하는 사람이. 네. 내가 그걸 보고 저 당이 과연 개혁의 가치라는 게 도입이 되겠느냐. 네.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죠. 예. 그래서 문재인하고 황교안하고 좀 비슷한 점이 제가 보면 한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소통을 잘 못해요. 예. 예. 혼자만 얘기해요. 예. 소통을 안 하니까 공감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를 모르는 것 같아요. 완전히 모르는 예. 거예요. 황교안도 보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민부론 그냥 읽기만 하지 자기 나름대로 메시지가 머릿속에 없어요.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래도 자유한국당이 반기업적인 입법 같은 거 있잖아요. 주 52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치열하게 반대해야 되는데 오히려 얼렁뚱땅 다 도장 찍어줬어요. 지금도 기업을 옥죄는 법 같은 건 자유한국당이 나름대로 색깔을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기 장외 집회만 할 때는 아닙니다. 물론 장외 집회 돼야 되지만 그것도 가려면 전국 좀 가야지 꼭 대구에서만 갈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를 모른다는 거. 세 번째는 문재인하고 황교안하고 비슷한 게 무책임하다는 거죠. 무책임. 책임을 잘 질지 몰라요. 다 적당히 그냥 넘겨요. 적당히. 예. 적당히. 나는 그거 아니야. 적당히. 근데 예. 이제 하나 완전히 다른 게 문은 대통령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황교안은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 걸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방어자하고 도전자하고는 예. 다르죠. 도전자는 인파이터가 돼야죠. 옛날에 보면 예. 프로복싱이 저기 도전자가 예. 어지간히 챔피언 적진에 가가 예. 어지간히 이겨갖고는 네. 못 이기지 않습니까? 네. 확실하게 다운을 시키든지 그렇죠. 뭐 확실하게 네. 조업해서 막 눈탱이라도 터져야 네. 이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황교안의 또 장점도 있죠. 예.
예, 험한 말 안 하고 사람이 점잖잖아요. 네. 예, 색스폰도 잘 불고 장점이 뭐 장점이긴 한데 이번에 또 보니까 머리를 밀었을 때 대머리가 아님이 증명이 그렇죠. 됐고요. 뭐 그런 또 장점이죠. 장점이 있고 또 피부병 단마진도 잘 극복해서 지금 별로 긁지를 않더라고요. 예, 그런 건 뭐 굉장히 장점이긴 한데 점잖은 것 같고 뺏어올 수 있을까요? 점잖은 것 같고 저는 저기 치열하고 절실해야지 뺏어오지 않을까요? 차라리 좀 거친 게 더 낫다고 네. 생각했습니다. 그럼 거칠어도 되죠. 욕을 얻어먹더라도. 글쎄 말이에요. 예. 그리고 치고 나가고. 예. 유승민하고도 한 번도 안 만났잖아요. 추석 때 뭐 전화 통화 한 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통화 발표한 다음에 또 통화 한 번 했대요. 지금 통화 갖고 됩니까? 예? 언제 한번 만나자 갖고 돼요? 동창회에서도 저 언제 한번 만나자는 저 안 만나자 소리나 똑같거든요. 손학규는 또 유승민이가 전화 잘 안 받는데 황교안 전화는 받아줬다고 또 뭐라고 네. 하대요. 예. 예, 손학규는 뭐 저 볼 때마다 토지에 나오는 조중구 같습니다. 최찬판 집 뺏은 조순 조중구. 예. 예, 서희 쫓아내고 간도로 쫓아내고. 예. 예. 저 노추 3인을 제 생각해봤는데요. 1번이 손학규. 예, 저렇게 오래 뭉개는 게 아닙니다. 예, 털고 나와야죠. 젊은 이제 30대, 40대 젊은 그 최고위원들한테 저렇게 욕 들어가면서 저렇게 쭈그리고 있는 게 아니죠. 방 뺄 때는 확실하게 빼줘야죠. 또 손학규 두 번째 문희상. 그것도 아들한테 넘겨주겠다고 온갖 저 일본까지 가서 분습을 해요. 언제는 일본 왕 보고 이렇게 욕을 하다가 가서 뭐 징용 배상한 타결 방안까지 또 얘기 나오고 그 국회의장 일인가요? 또 세 번째는 매일 방송에 나오죠. 한마디씩 매일 하고 박지원. 네? 그분의 목적은 저 민주당 쪽에 잘 보여가지고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거라는 게 분명해요. 저기 날이 갈수록 좀 아부가 염치가 없어야 돼요. 염치가 없어. 예. 5등은 또 뭐 저기 제가 5등까지 4등까지 했습니다. 예, 3등까지 했습니다. 유해찬도 있죠. 예. 그다음 국회의장하고 또 이번에 더 하려고 하는 정석윤 이런 사람들도 뽑되 있어요. 이제 이해찬은 노출하고는 할 수 없는 게 나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얼굴이 저기 노안이라 그렇지 올해 67세거든요. 별로 안 67세하고 노출하기는 못하고 본인이 이제 그 어르신처럼 행동을 하고 이제 생각 자체가 좀 고루해서 문재인 이해찬이 서로 동갑입니까? 문재인은 그 호적은 저 53년생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찬은? 별로 안 되는데 실제는 뭐 일부 그 뭐 증인들 얘기하는 거 보면 나이가 훨씬 많다. 뭐 문재인 뭐 48년생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뭐 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나중에 그 월남 그 흥남 그 철수하는 배 탄 게 아니라 살다가 나중에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확인은 좀 안 되고 있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날 때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많았죠. 이야기가 좀 있었더만요. 근데 뭐 그건 확인된 건 아니니까 저희들은 방송에서 알긴 알지만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예. 자, 총선을 앞두고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점들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편히 보내십시오.